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 위클리 뉴스 토크쇼.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경민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은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소개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잘 보세요. 네네.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에서 리포터를 맡고 있는 허미란입니다. 아, 우리는 선수다! 그렇죠. 이렇게. 아이돌처럼 딱 잡아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네. 미란 씨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네. 장식해 주시고요. 제가 도맡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박성호 정치평론가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정말 땀을 흘리게 만드신 우리 장본인 어떠셨어요? 첫 녹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날카로운 지적 같은 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네. 하지만 우리 은주 씨는 좀 다르게 느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땀은 좀 흘렸지만 네. 오늘 또 풍동가님의 예.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 위원회나 제도에 대해서 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그런 날카로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선관위 소식부터 좀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선관위 소식, 우리 허미란 리포터가 어디 좀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좀 기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네네. 9월 26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지난 6.4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평가하고요. 또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를 제가 직접 취재해보고 왔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할 수만 있다면 항상 바람직하다. 지난 두 번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통계조사가 상당히 일반화되고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것도 선관위의 역할 중 하나.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좀 최근에 와서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당 자체의 공천이 당원들에 대한 의사가 아니라 지금 논의되는 것은 전 국민의 의사가 정당의 공천하는데 반응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여론조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선수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미란 씨, 네. 굉장히 이상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소식을 첫 녹화 마치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오늘 나오기 싫었다고 뭐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소문이 다 났네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편안하다. 네. 하나도 안 어렵다 했지만 네. 모르는 선거 용어들은 막 쏟아져 나오죠. 네. 거기다 또 아픈 추억이 있죠. 퀴즈 4개를 몽땅 틀려버렸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빵점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네.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했거든요. 네. 근데 제작진이 웬일인지 공부를 절대 하지 말라고 왜요?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네.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유권자분들의 시각에서 방송 방향을 잡기 위해 저는 당당히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제작진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미란 씨만 눈높이 방송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를 기준으로 두시고 네.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오늘도 모르는 건 모른다 확실하게 네. 얘기할 테니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지도 편달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도 사실 같이 묻어가고 있거든요. 같이 잘 모르는데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란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또요? 오늘도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공부하지 말랬는데 퀴즈 열심히다 이렇게. 우리 제작진들이 대단해. 퀴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 퀴즈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신 긴장 좀 있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네. 자, 다음 중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닌 걸 고르시는 거예요. 아닌 거. 것을. 네. 아닌 것. 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국회의원 선거, 2번 농협 조합장 선거, 3번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4번 아파트 동대표 선거, 그리고 5번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자, 아유. 어떻습니까? 에이,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려고 공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게 문제의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네. 저는 출제자의 어떤 함정을 파악을 했어요. 오, 야. 아닌 것은의 밑줄을 치면서 우리가 네.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건 예.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 제 생각엔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 말고 네. 2번부터 5번까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2, 3, 4, 5번이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뭐 맞죠?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이런 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분들 바쁜 분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쁘신 분들인데. 네. 어떻습니까, 박성호 평론가님? 리포터님이 네. 오늘도 역시 함정에 빠지신 아, 또 빠졌어요. 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이 선거 아닙니까? 네네. 모든 선거는 다 관리할 수 있다. 대신 그걸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관위가 선택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뭐. 신청을 받는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위탁 관리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정답입니까, 이것도? 아, 네. 리포터님께서 오늘도 틀려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겠나요? 네, 평론가님께서 오늘도 네. 정답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선거관리위원회 하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네. 지방선거 정도로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퀴즈에서 보기로 나온 그 선거들 모두 저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선거들입니다. 법에 저희가 하게끔 정해진 선거도 있고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에게 선거 관리를 요청해 주시는 경우에도 네, 지원해드리는 선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위탁 선거라고 하죠. 네, 위탁 그렇습니다. 관리.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이나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공공단체 선거를 선관위가 맡아서 관리하는 걸 이제 위탁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 방송자도 좀 진행을 해보긴 했잖아요, 사실. 근데 위탁 선거 이게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탁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좀 궁금한 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선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서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위원회 분들 바쁘다고 막 얘기하셨잖아요. 선거철 빼고도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보면 조합장 또 아파트 대표 선거까지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조합장 선거뿐만이 아니라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임원 그리고 대학교 총장 선거 같은 민간 선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건수도 점차 증가를 하고 그 예. 폭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예. 앞으로 위탁 선거가 더 체계화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도표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나가는 동안 말씀하시는 동안 봤더니 무려 5,000건에 가까운 선거들을 위탁 선거를 관리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동대표 선거 같은 이런 공동주택 임원 선거라든가 또는 학생회장 선거처럼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부분에 있는 선거들까지 하나하나 관리해온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모르시지만 그런 민간 선거나 생활 선거들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선거들은 소위 공직 선거라고 하는 선거가 아니라 위탁 선거인데 생각보다 많은 위탁 선거를 관리하고 계신데 네. 저희 또 지난주에 봤잖아요. 현장 실사도 하셔야 되고 되게 바쁘셨는데 슈퍼맨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학생 선거 같은 경우는 그쵸, 초등학교 네, 뭐 이런 스스로 데.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굳이 그런 네. 것까지 선거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든 선거가 하찮거나 자잘한 선거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선거는 모두 굉장히 그 중요한 이권이 걸려 있거나 큰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그 선거를 관리하거나 이렇게 선거를 시행하는 그 풍토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네.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네. 이런 문제를 관리를 해주는 것은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다. 예, 그렇죠. 네, 더 노력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2005년부터 예.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해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공직선거 수준의 그 깨끗한 선거로 발전하지는 못한 게 사실이에요. 네. 위원회에서 1,400건이 넘는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는데 네. 그동안 개별 조합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따라서 선거가 연중으로 실시돼 오면서 사실 선거 관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 개별 조합마다 선거 관련 규정들이 조금씩 달라서 좀 업무의 혼선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이 선거 자체, 예. 그 위탁 관리하는 선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내년부터는 전국의 그 농협, 수협, 뭐 산림조합 이런 선거까지 의무적으로 다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는데요. 네. 뭐 들어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도 현재 확보 중에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조합장 선거라는 게 워낙 돈 선거라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이런 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대책회에 걸렸다고요? 네. 네. 자, 그 대책회의를 저희가 또 빠짐없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 17일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내년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선거 척결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조합 관계자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까지 참여해 그동안 각종 불법 행위로 얼룩져 왔던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다시 종전의 예와 다름없이 돈 선거가 되고 혼탁하고 이런 선거가 얼룩졌을 때 여기 참석하신 관계기관 또 감독관기관 또한 그 업무를 담당한 우리 그 선거관리기관 모두 그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선관위 니네들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무슨 위탁 관리의 필요성이 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주관하신 선관위 조사국장님의 단호한 말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의 각오도 남달랐는데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이를 갖다가 관용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과 아울러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여망인 공공기관의 위탁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 속에 치러질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협 내부적으로는 선거 관리 조직을 이미 8월 달부터 정비를 해서 전 지역본부까지 또 전 시군까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또 특히나 내년도 1월 달부터는 유휴기간에 우리 대학생들 활용을 해서 공명선거 서포터즈 이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수부에서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공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띤 대책회의 장면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니까요, 뭐 선거관리위원회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뭐 조합 관계자분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게 이번 조합장 선거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네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출마 후보만 약 4,000여 명 정도 되고요. 후보자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인수도 약 300만 명에 달할 예정이에요. 야. 그렇기 때문에 미니 지방선거라고도 불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미니 지방선거인데 예를 들면 한 6사 지방선거랑 그 출마 후보자 수를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되나요, 이게? 제가 출마 후보자 네. 수는 지금 당장 기억이 좀 안 나고요. 예. 유권자 수가 약 4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 야. 예, 10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이 영상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저는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잘 하고 계시다. 네.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100% 이해는 안 되네. 좀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저런 이제 대책 회의 네. 일을 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물론 참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있죠. 어떤? 네 하는 프로그램. 예. 대책 회의에서 아무쪼록 좀 이렇게 말만 오가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조합장 선거가 공직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합장들끼리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조합장 선거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셔야 어. 됩니다. 네네. 위탁 선거에는 선거관리를 반드시 위원회에 맡겨야 하는 의무 위탁이 있고요. 예.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공공단체가 위원회에 선거관리를 맡기는 임의 위탁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근데 이 조합장 선거가 대표적인 의무 위탁 선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새마을금고 뭐 정비사업조합 이런 임원 선거를 이제 임의 위탁으로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임의 위탁을 하는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신들이 네네. 스스로 그 평온하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면은 예. 그냥 직접 선거를 치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선거 자체에 이권이 많이 걸려 있고 아. 이럴 경우에 항상 그 분쟁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네.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이 보이거나 예. 할 때 선관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선관위가 그걸 맡아서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다. 아.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도요, 경남에서 한 아파트 동 대표 이 네.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막 고소고발 난무하고 막 큰 소리가 나고 했나 봐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아파트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예.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지자체랑 소송 담당 판사가 지역 선관위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네. 이제 전문가들이 뛰어드신 거죠. 어. 지역위원회가 맡아서 선거 임명부 작성부터 네. 또 투표소 설치하는 과정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 위반 사항은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주민들께 설명회를 거치면서 네. 또 다행히 무사히 또 끝나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정말 선관위가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한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선거하면 제가 지난 선거 방송을 기억해 보면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되면 뭐 초당 몇백 장을 분류하던가요, 그게? 초당 네. 400매. 와, 어마어마한 스피드예요. 이게 어떻게 초에 초당은 아니고 예. 분당. 아, 분당이요? 네네. 좀 굉장한 양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이렇게 위탁이나 하게 되면 거기도 다 쓰이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위탁 선거에서도 투표함이나 뭐 기표대, 예. 물론 투표용지 발급기 같은 선거 장비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네. 그리고 좀 듣기에는 생소하실 텐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랑 그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선거인 명부에 오른 주민들에게 뭐 문자나 이메일로 인증 번호를 발송을 하면 네.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직접 투표소를 가지 않아도 예,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스마트폰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쵸.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투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야. 네, 가능하세요. 전화기만 들고 있어도 네. 야, 세상이 진짜 이렇게 좋아졌어요. 저는 뭐 그, 하실 부분, 말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형태의 온라인 투표 같은 새로운 기법, 이 기법을 공직선거에 바로 적용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 사전에 아. 검증을 해야 한다. 그렇군요. 예, 그런 선거는 편리하긴 하지만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걸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연구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미리 한번 답습 시행착오를 그렇죠. 겪어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네. 중요한 선거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네. 사실 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아파트 동대표 같은 선거에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전에는 30%에 머물었던 그 투표율이 60에서 70%까지 그렇죠. 오르게 됩니다. 와, 많이 높아졌네요. 네네네. 편리해진 만큼 참여율이 확실히 높아지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떤 세금으로 이렇게 이런 조합장 선거들도 그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전체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위탁 선거를 위한 그 비용은 해당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의무 위탁 선거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비용만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다 해당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거 좀 다행이네요,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또 세금에 민감하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까지 뭐 내 돈으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요즘 보면 뭐 초중고등학교, 이 대학교, 특히 이런 학생회장 선거 같은 거 보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무섭잖아요. 야, 거기다가 그런 근본적인 선거부터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깨끗하게 해본다는 거. 이런 게 갖춰지면서부터 선거 문화를 올바른 선거 문화를 좀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네. 네. 사실 그 학생회장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위탁 선거는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학교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미래 유권자잖아요. 네. 예, 그 학생들이 좀 깨끗한 선거를 미리 경험해봄으로 인해서 네네. 나중에 일반 유권자가 됐을 때 또 이제 공직선거에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건강한 선거 문화가 기본부터 자리 잡혀야 된다. 조기 교육이네요. 조기. 선거 조기 교육. 오늘 좀 똑똑했나요? 작게는 우리 동장님, 또 크게는 뭐 아파트 동대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필요하신 경우에는 예. 위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탁 선거를 그 희망하시는 단체가 있다면 관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단체마다 뭐 신청 기한이나 선거 지원의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네네. 그렇게 선거.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네. 그 일반인들에게는 그 선관위가 그렇게 친숙한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또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도 좀 약간 불친절하고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면 포기하는 수가 많으니까 예. 선관위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먼저 다가가는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력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위탁 선거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그런 조합장 선거까지 선관위에서 다 관리해야 되나? 심지어는 뭐 학생회장 선거까지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마 저희와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근본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순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우리 허민환 리포터가 또 찾아가는 직격 인터뷰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년에 첫 시행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또 위원회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찾아뵌 분들은요, 중앙선관위 선거이과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분의 네.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NECTV 찾아가는 직격 인터뷰 리포터 허미란입니다. 오늘은 직격 인터뷰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기 위해서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왔습니다. 이번 주 주제죠. 위탁 선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분들이실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정도만 알았던 제겐 그 이름부터 어려웠던 위탁선거. 그럼 위탁선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더 궁금했는데요. 제가 찾아간 곳은 선거이과 사무실. 요즘 이곳 선거이과는 선관위에서도 가장 바쁜 곳 중 하나. 내년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반을 선거이과에서 맡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 위탁선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 선거, 그다음에 주민소환 투표, 그다음에 생활 주변의 각종 민간 선거,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투표 지원, 그다음에 또 재외 선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데 100몇 개, 막 200몇 개 되는데 기표상학교도 그거 어떻게 다 확인하고? 지난 200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해왔지만 이번처럼 1,300개가 넘는 조합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처음.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다는데요. 조합장 선거가 개수가 전국적으로 한 1,3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각 조합별로 선거관리 규정이 좀 달라서 조금씩 달라서 이 통일적인 선거관리 방안을 마련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선거인 명부가 이제 그 공부에 따라서 작성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선거인들이 이제 자칫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외에도 새마을금고 임원, 아파트 동대표 등 우리 주변 다양한 생활 선거들을 위탁 관리해온 선거이과. 그 때문에 선거이과 직원들에겐 1년 365일이 선거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취재하는 동안에도 각종 생활 선거에 관련된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걸려왔습니다. 무슨 전화였나요, 정관님? 예,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집집마다 돌렸다고 선관위가 나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친절하게 필요한 조언을 마다 않는 선거이과 직원들이지만 이럴 땐 정말 난처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무조건 선관위가 나와서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전화를 끊으시고 가끔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위탁선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변 생활선거부터 깨끗해져야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거이과 직원들. 이런 선거이과 직원들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이러한 동시 조합장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후보자나 조합원 관계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선거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쌓아온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동시조합장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내년에는 확 달라진 조합장 선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성공적인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이과 화이팅! 네, 오늘은 위탁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이과 직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공직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를 지원하고 또 공직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위탁선거까지 지원하다 보니 이분들은 그야말로 1년 365일 모두가 선거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애환도 남다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 살아가는 애환이 담긴 선관위 인간극장 선인장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선거이과 강호성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후보 1번이 생일이라고 하면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일이 봄인데 생일 파티를 한다고 인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번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거 엄연히 불법 선거운동인데 맞지 않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서 2번 후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쪽 후보 선거법부에 있는 이 공약을 가지고 거짓 공약이라고 여기저기 유언표를 터뜨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맞죠?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불법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우리 애가 햄버거 세트를 5,000원짜리를 돌렸어요. 우리 반 애들이 열심히 도와주길래 제가 선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5,000원짜리를 돌린 건데 아니 그걸 가지고 1번 후보, 2번 후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직접 우리 애 초등학교에 오셔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좀 가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학생회장 선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학생회장 선거는 학교 관할 주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지원 여부를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네, 정말 이 선관위 위원 분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이 선인장. 야, 매번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찡해옵니다. 네. 야,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네. 전 저분들 대선 끝나면 다 노시는 줄 알았는데 안 노시는군요. 네.
그래요. 허미란 리포터는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분, 네. 선거관리위원회 분들 만나봤는데 네네. 정말 계속해서 일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우리가 큰 선거라고 하는 선거철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무가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네. 다들 피곤해하셨는데 아까 보셨죠? 연기력까지 또 출중하시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좀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좀 그러신가 봐요. 알아주세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시던데 일들이 많긴 많나 보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저는 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무실에서 오며 가며 많이 그 얼굴을 뵙는 분들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저는. 네. 자, 이제 이 재미있는 선거 수다,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요즘 뭐 아시안 게임 열심히 보고 계세요? 저는 많이는 못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만 골라서 보고 있어요. 그럼 혹시 지난 주말 일요일 날 야구 결승전 다 보셨죠? 그걸 놓쳤어요. 아, 그걸 못 보셨어요. 네, 그걸 못 봤어요. 아, 진짜 이 황재균 선수의 그 9회 말이었나요? 아, 8회 말, 8회 말에 그 진짜 야, 정말 쐐기, 예? 쐐기 안타. 그걸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이런 즐거움과 열기 이런 것들 아마 공감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선거 문화,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선관위 분들이 우리 국가대표 분들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언제나 네. 투명하고 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도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두 분 감사 인사드려야겠죠.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아주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